하다 보면 되겠죠? 네.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저희 137. 137쪽입니까? 네, 6번. 6번 문제입니까? 6번입니다. 다음은 참달의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의 피해 정도 구분. 참달에도 특이해요. 참달의 피해도. 자, 피해가 정상과가 있고요. 조종과라는 게 있어요. 조종과가 0.7을 하더라고요. 조종과 0.7. 그 다음에 피해과가 얼마라고요? 1로 하고. 이렇게 조종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달에. 지금 포도는 안 해봤는데 참달이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35페이지에 하단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하단에 두 번째 참달의 피해 정도 부분은 정상과, 조종과, 피해과 이런 디테일하게 나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밤은 지나고 뒤에 있나? 밤도 살펴보고 34페이지 맨 위에 찾아보셨습니까? 여기 밤도 있죠? 밤도 정상과, 조종과, 피해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상과 주어지고 가로를 주어지고 조종과 가로 넣고 피해과 가로 그러면 0.8을 넣을지 0.7을 넣을지 아마 부담스러운 문제 같아요. 그래도 가로 넣기 문제겠죠. 이것은 추천한다면 가로 넣기 문제겠어요. 그렇다 보면 적과전 이용 방식, 종합 이용 방식에서 32페이지에 있는 풍력별 피해 정도하고 밤의 피해 정도, 참달에 전부 달라요. 지금 현재. 근데 자두는 뭐하고 같습니까? 참다래하고 같죠? 자두하고 참다래는 같으니까 자두에다가 참다래라고 쓰겠습니다. 참다래는 저희가 정상과, 조종과, 피해과로 분합니다. 0.8은 지금 우리가 밤이었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종합형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필요한 보험가입금의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가부담 비율 등을 서로 뭐합니까? 과수원별로 산정합니다. 과수원 또는 농지별로 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수품목이니까 과수원별로 산정하여 수문정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대한 용어 정리 1과목에서 출제하겠죠. 과수원과 농지는 1과목에서 출제할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종합형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보험금이 발생한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셔야 했습니다. 보험금은 보피 잘하겠죠? 그래서 보험금 넣으시면 되겠네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 산정하는 방식은 평수미에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험 문제로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나온다면 또 가로 넣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서 나무손해 보장 특약의 보험금이네요. 나무손해도 보험금은 보피자로 했었죠? 보피자로 하는데 피해율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고사된 나무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수로 나눴죠. 이 피해를 구하는 게 어려웠던 게 우리가 표고버섯이었나요? 네. 느타리버섯인가요? 느타리버섯하고 또 이쪽에 있었죠. 장미인가요? 아니 딸기, 포, 토마토, 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것이 좀 복잡했죠? 잡기별 보험가에 마이너스 사고 발생 잡기 발생 생산비 공가비율을 곱하고 피해를 또 곱해봤죠? 이게 느타리버섯하고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딸기, 토마토, 오이 이쪽 좀 복잡한 피해율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3번 대상 품목 및 자기 부담금은 약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종합이용 과실손해 보장 방식 과수 품목이 적용되는 품목 두 가지를 쓰셔야 있습니다. 과실손해는 복분자와 OD 되겠습니다. 과실손해. 이 복분자 OD 차이가 있었죠. 뭐가 차이겠습니까? 착과 후가 있었고 수정 완료 후였나요? 무엇과 달렸습니까? 복분자는 뭐였습니까? 복분자와 근데 OD는 그 피해 산정하는 방법은 같았죠? 보피자로 같았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 1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고요. 과수원, 접수된 과수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합니다. 자, 뒤에 있네요.
수정 완료와 결실 완료로 나눠. 12번. 자, 품목별 조사 시기에서 복분자는 뭐뭐 직후부터 최초 수확했다 했죠? 그래서 복수한다고 해요. 똑같습니다. 복수한다. 그래서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이고요.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그 메뉴판에 회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나만의 암기 방법이라고 있어요. 2차 과목 나만의 암기 방법 올리고 있는데 좋은 암기 방법 많이 올려주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려주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단순하게 거의 암호 수준의 암기 방법 올려주시지 말고 그 밑에다 약간의 해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많이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암기 방법. 복분자는 복수해서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장에서 복수해서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하고요. OD는 5결. 그래서 OD는 5결. OD라고 해보지 말고 앞으로 이제 5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결. 그다음에 복분 OD는 전 그건 꼭 기억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가 있어봐서 부한 지역만 하죠. 가입 대상으로. 그래서 가입 지역이 딱 하나 있는 OD는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13번입니다. OD 피해율 조사하죠. 피해율 조사는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와 미보상 감시 결실 뺀 값을 평년 결실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랬으니까 평수미와 같습니다. 평수미. 평년 결실에서 조사 결실수를 우리는 미수량 수학량 감수인데 여기는 조사 결실수를 한다겠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정합형 방식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적용 논뼈의 사고조사 논뼈 사고조사 4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폐사식 확인조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가 있었죠. 제2양 재직파 조사하시고 경작불능 조사하시고 수학량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직파가 또 하나 있었죠. 어디에? 마늘에 있었으니까 마늘에서 재직파가 있었고 그럼 고추는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까? 네, 생산비. 그러니까 고추 농사하시면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논뼈의 보험금 산정 방법에서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사유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2양일 24시부터 20일까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양일 24시부터 20일까지 2양 후 가입 시 보험 계약일이 되겠는데 보상하는 제외로 인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제2양 재직파를 마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사유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2양일 24시부터 20일까지 이 표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보상하는 제의로 인해서 자기 부담률을 항상 빼야 되겠죠? 자기 부담률을 빼고 자기 부담률 피해가 발생해서 초과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제2양 재직파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논뼈의 보험금 산정 방법에서 제2양 재직파 보험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했습니다. 이거 좀 특이했죠?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가 있었죠? 25% 곱하기 피해율이 있었습니다. 25% 논뼈 한번 찾아볼까요? 논뼈 25% 47쪽에 있습니다. 47쪽에 그 하단에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었죠? 보험금 산정에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요 곱하기 피해율이 있었습니다. 25%가 왜 들어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5%가 좀 특이하죠? 아까 107이 어디가 있었죠? 사과. 둘 다 해당됐나요? 네. 사과배가 107. 그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 그 다음에 그 46쪽에 조사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뒤에 있겠죠? 뒤에서 하겠습니다. 조사 비율이 없다면 조사 방법에 46페이지에 이걸 앞에서 살펴본 것도 같고요. 46페이지에 표본 구간 조사하는 게 있었잖아요. 표본 구간 조사. 1m당 포기수, 그다음 포기당 이삭수, 그다음에 나달수, 등수물 이거 살펴봤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 구간 조사하는 것은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표본 구간을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 정도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출제할 것 같은데 변은 좀 특이하니까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농교의 보험금 산정 방법에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경작불능 보시면 첫 번째 2학일 후 21일부터 아까 우리가 20일까지라고 했죠. 24시 때 20일까지에서 재해로 인한 보상에서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경작불능은 자, 그러니까 21일 이후가 되면 2학일 이후부터 21일 이후가 되면 경작불능이 된가 보죠. 경작불능. 21일부터 추수기 전까지 보상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가 70% 이상 보상하고 70%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70%가 보상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해주는데 48쪽에 가보겠습니다. 48쪽에 가시면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지급 사유. 여기서는 지급 사유만 중요하지 나머지 밑에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급 사유 보시면 2학년부터 21일부터 출수기 전까지 보상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가 70% 이상 보상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급 금액 비율별은 이것까지는 여부로 하면 정말 이건 황당한 것 같고요. 지급 시기는 뭐 보험사마다 틀 텐데 7일이네요. 4번. 그다음에 수학감소 보장금이 있었습니다. 수학감소 보장은 보피자고 피해율이 피해율은 똑같죠. 평수미에서 평년 수학을 나누니까 특이한 건 없는데 경작불능보험금에서 지급 사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지급보험금은 우리가 보피자로 하고 있어요. 보피자라고 피해율은 평수미에서 평년 수학량을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같죠. 지금 이것은 19번입니다. 19번 표본 구간별 수학년 조사 방법입니다. 이 표본 구간별 수학량 조사 방법도 몇 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파, 마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를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문제 안 만들었는데 옥수수네요. 보니까 표본 구간의 작물 수확하는 착립장대 15cm 이상, 10cm 미만, 그 다음에 이하 15cm 미만으로 나누는 거 옥수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차입니다. 차. 표본 구간 중 두 곳에 20cm, 10cm 태를 두고 태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한다. 차입니다. 이 차에 새싹 수 세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뭐 저울이 따겠습니다. 카운팅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차고요. 차는 보성과 하도 여기 지역 가입을 하고 있죠. 해차가 또 가입 대상이고요. 콩입니다. 표본 구간에 콩을 수확하며 꼬투리를 제거한 후 종실의 무게 및 함수비를 조사하는 것이 콩이고요.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이 제가 보기에는 좀 출제한다면 그나마 좀 이뻐 보여요. 문제가. 왜냐하면 양파는 5cm를 잘라버리고 마늘은 3cm 잘라버린다는 거 종구라고 하죠. 그 다음 20번입니다. 다음은 밭작물의 수확량 조사는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수확량 조사 접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사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양파의 수확량 조사는 언제 합니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가 뭡니까? 커지는 거 맞아요. 그걸 커지죠. 비대하다 이렇게 몸체가 다 커진 거. 그걸 비대라고 합니까? 그런 거 같죠, 느낌상. 그래서 이게 영어 정리 시험이라면 하겠지만 비대, 전부 비대가 나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을 쓴 것 같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밭작물의 수확량 조사는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수확량 조사 접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감자의 수확량 조사 접기 언제입니까?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의 접기라고 합니다. 22번 다음 고구마의 수확량 접기입니다. 고구마의 뭐라고요?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럼 여러분들이 날짜를 쓴 게 맞느냐? 아니면 비대가 종료된 시점을 써야 될 거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저라면 뭘 쓰겠습니까? 비대를 쓰겠습니다. 집에서 비대 있죠? 화장실에 비대. 그렇지. 비대를 며칠간 사용하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비대 며칠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괜히 안 쳐가고 썼다가 감자는 110일이고 고구마는 120일인데 둘 다 바꿔놓으면 오답 처리가 좀 명백한 오답입니다. 차라리 비대 사용한다 그러면 되겠잖아요.
삽시기로부터 삽시기 꽂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꽂아서 꽂죠. 식물 뿌리를 꽂아서 사용하는 농지별로 하고요. 다음 배 보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옥수수의 수확량 조사 적기는 언제입니까? 이건 또 비대가 이건 아니잖아요. 비대가 아니라 수염이 나오는 25일 이후로 합니다.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되면 수염이 어떻게 되면 까맣게 됩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시던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옥수수가 커져 있으면 그냥 따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익었다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수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수염이 나온 후에 25일. 자, 24번입니다. 다음 콩의 수확량 적기입니다. 콩도 보니까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콩잎이 떨어지고 꼬투리가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색깔, 황색 색깔이죠. 콩은 황색 색깔로 변하는 시기지 생리적 성숙기가 7에서 14일 지난 시기에 콩의 수확량 적기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기 시설과 관련돼서 수확량 조사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가 않은데 52쪽에 있죠 지금. 3-4-1에 우리가 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올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양파, 마늘, 고구마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감자까지는 비대고. 근데 그 밑에 이제 가로에서 양파 같은 거 식물째 도복에 가로 넣으면 이거 가로 넣기를 한다. 좀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 가로 넣기. 그 다음에 차가 있고 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 26번 다음은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의 재파종 보험금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25분 안. 25분 안 했습니까? 다음은 품목별 표본 구간 면적 조사인데 표본 구간 원래 중요하다겠죠? 중요합니다. 양파는 일항 길이 및 일항 폭을 조사하는데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항 길이 5주잖아요. 이게 1m 같아요. 1m. 왜 1m냐? 마늘도 일항 길이가 있고 8주 또는 1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주 또는 여기도 1m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양파는 5주, 마늘은 8주 또는 1m니까 1m라고 써도 되잖아요. 1m. 일항 길이는 1m. 일항 폭을 조사하고요. 일항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네요. 고구마는 일항 길이가 10주. 일항 길이 10주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2m입니까? 감자의 유치해 보면 2m죠. 근데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큰 길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자가 더 넓은 면적 차지 않습니까? 어떤 게 넓은 면적이 차지하나요? 감자 위에 올라가니까. 비닐이 씌워서 할 때 똑같은 비닐 쓰는 아. 면적. 비닐이가 이게 동그라미 네. 뚫려 있거든요. 네. 그건 감자. 비닐 봉지 쓰는. 아, 고구마 똑같이 쓴가요? 10주가? 그럼 10주면 2m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옥수수는 그냥 몇 주요? 50주. 차는 0.04. 테를 사용하는데 0.04 제곱평방미터고요. 차는 여러분 나무가 얇게 올라옵니다. 콩, 일항 길이가 2m네요. 삼파는 원형의 1m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1m냐 5m냐 이것은 예? 농사진사하면 알겠습니까? 54쪽에 가시면 수확량 조사가 있고요. 이제 자, 20. 맞아. 양파하고요. 제가 아빠 따라다녀보니까 양파, 고구마, 감자 심을 때 네. 비닐봉다리가 같아요. 양파. 그 밑에 도랑칠 때, 네. 그 둔덕 만들 때, 네. 둔덕 만들고 위에다 비닐을 깔거든요. 네. 검은색 비닐이. 맞죠? 네, 이거 세 가지는 같은 비닐을 쓰시더라고요. 사시면. 양파, 마늘. 네, 아니 양파, 고구마, 감자. 양파. 길이가 맞아요. 아, 고구마, 감자는.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좁은 거 사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 말 들어봤어요. 그치, 네. 구멍 뚫고. 네, 조금 더 사야 된다. 네. 네. 그 말 들어봤어요. 근데 네.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아, 그러면 양파도 1m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온 것처럼 5주. 맞을 것 같은데. 양파, 마늘, 감자는 일항 길이가 고무 비닐이 네. 묻었을 때. 5주, 10주, 2m. 그러니까 그때 그거야. 양파, 고구마, 감자를 같이 사용하고 그 비닐을 네. 마늘은 따로 사더라니까. 비닐이 따로 많이 안 지니까 하나
구멍이 좀 간격이 좀 다르죠? 심을 자. 때 네, 시험 때. 자, 23번, 26번입니다. 정합형 방식, 재파정 보험금입니다. 재파정 보험금. 재파정 보험금, 재파정 조사 결과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 미만이었으나 10아르당 몇만 주 이상입니까? 이거 3만 주죠?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35%를 거부한 후 다시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고하여 산정합니다. 이번에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아르당 기준 출연 주수를 3만에서 뺀 후 이 값을 3만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수학감소 보장식의 재파정 보험금이었습니다. 자, 어디가 이 문제가 있나요? 55페이지가 있는 거죠? 55페이지 보험금 산정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5%도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고요. 재파정은 30%, 아까 변은 몇 프로가 있었죠? 25%가 아까 하나 있었지 않나요? 25% 곱하기. 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다음은 정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받자물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했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신물체 피율이 70%입니다. 7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품목 및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정합위험 수학감소 방식의 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수학감소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률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율은 평수 미가 돼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걸 이렇게 그냥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감자가 있죠. 감자는 이 방식에서 병충해 감수량을 더한 후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편 하나.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에 따라 밑줄 하나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자에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충해 감수량과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감자 쪽에서 특이하니까 다른 방식에는 없으니까 감자에서 병충해 감수량 부분이 언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품목별 구장 합계 산정 방법입니다. 품목별 합계 산정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 자책 한 권의 책이죠. 책입니다. 더도 말고 딱 한 권의 책입니다. 품목 보시면 표면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양파와 감자 어떻게 산정합니까? 표면구간별 작물의 수확 무게 합계로 하네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조사 방법에서 과중조사하는 게 있었죠. 과중조사가 무게였잖아요. 근데 양파와 감자도 무게합으로 해서 우리가 수확량 합계라고. 근데 수확량 하면 전부 중량 아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전부 중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는 표면구간별 차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을 수확한 새싹과 기수학 새싹수의 합으로 곱하여 산정한 중량 합계를 하고요. 마늘은 표면구간 마늘 무게의 합계, 품종별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품종별 환산계수가 참 황당해요. 품종별 환산계수가 난제형은 마이너스 0.72, 한제형은 0.7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표면구간별 정상고구마의 합계에 50%형 고구마의 무게에 0.5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수수는 미백, 미차를 있고요. 콩도 있습니다. 콩도 표면구간별 종실중량 1에서 함수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곱하여 산정한 중량이 합계한다. 했습니다. 0.86을 가로넣기 한다면 이것도 만만치는 않겠죠?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마늘에 있는 품종별 환산 개수하고 콩에서 0.86 이건 둘 중에 하나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자, 30번입니다. 다음은 고추의 생산비 보장 보험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유일한 항목이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겠죠.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존 가입 금액에 경과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비, 경과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과비는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나중에 계산 문제 하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를 경과로 쳐준 항목이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단감입니까? 단감은 6월부터 10월까지. 경과비. 고추가 경과비율이 있겠죠? 고추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고추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고추. 경과에서 이것은 뭐죠? 1차 과목에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1차 과목이 있겠습니다. 1차 과목에서 고추가 100일인가 되지 않습니까? 몇 월부터? 몇 월 이후부터? 이것도 경과비율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경과비율 필요하더라고요. 경과비율 필요합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고추의 생장일수 사전에 설정된 값입니다. 고추는 노지지가 터널지는 생장일수가 100일입니다. 100일이죠. 고추가 100일. 자, 32번. 다음은 정화비용 방식 원예시설 품목의 조사 종류 방법에서 시설하우스 손해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기준은 회사 계약일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한 농업용 시설물 있고 작사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이 조사 기준과 관련돼서는 이렇게까지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조사 기준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고 조사 방법 이 세 개 먼저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 기준은 회사 계약일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만 쓰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번 평가 단위에 따른 일동 단위로 하죠. 일동 단위로 원예시설 같은 거 일동 단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단동, 연동, 내재형.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원예시설, 원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리원실 맞습니다. 유리원실 이렇게 있었죠. 조사 방법은 또 피복제가 있고 구조체가 있고 또 계약 인수 광고를 통해서 인수하지 않는 부대시설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 순서를 천천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전체를 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첫 번째 큰 항목별로 가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 평가 단위. 조사 기준은 회사 내기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평가 단위, 행동 단위, 행동 단위하고 조사 방법은 피복제하고 구조체하고. 여기 구조체에서도 이걸 나열해 줘야 되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법에는 이렇게 통째로 손해조사 방법에 대해서 쓰시죠.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출제하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큰 머리만. 네, 큰 머리만. 네, 쓴다 하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구조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내용을 주고 다음 조사 방법 중에서 구조체에 관련된 조사 방법을 서술하셔.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잖아요. 성산된 골조를 재성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건 지금 계속해서 구조체는 원예시설하고 그다음에 버섯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 35번입니다. 종합위험 방식 원예시설 조사 종류 방법에서 시설 작물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기준은 손해평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평가 시점,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해야 되겠죠? 조사 방법 원예시설에서 재배 스케줄. 이 재배 스케줄에서 나왔죠? 그죠? 느타리버섯에서 그러니까 느타리버섯 재배 스케줄과 원예시설 재배 스케줄이 공통점으로 있네요. 문답조사를 통해서 필요하고, 이 나머지는 말할 거예요. 기억 연습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예시설에서는 재배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재배 스케줄. 근데 느타리에서는 뭐가 필요했죠? 접종이 있었죠. 종균 접종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파종이죠. 정식 파종인. 수학 개실, 수학 종류 예정은 공통점이었고요. 피해 비율을 조사하고요. 피해 비율을 조사하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5개로 나눠서 1에서 20%, 20에서 41% 이렇게 쭉 나누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고추의 시설하우스 보험금 산정 중에서 직보험 계산 방식입니다. 고추입니다. 고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경우와 크지 않는 경우로 나누시면 되겠죠? 현상비. 그렇죠. 원예시설,
쭉 가셔서 다 끝났나요? 고추 어디 갔죠? 62페이지. 아, 앞으로 가 있네. 62페이지에 고추 있습니다. 고추. 고추. 지급 시설 방법.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고추 있고요. 자, 고추는 지급 계산 어떻게 합니까? 보험금 가입 한 대로 하겠죠? 보험 가입금이 같거나 클 때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작을 때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이 있었고요. 자기부담금은 몇만 원이었죠? 30만 원이었죠? 3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쪽이 20만 원이었고요. 30만 원. 그럼 보험 가입 몇 프로요? 10%. 10% 작은 금액을 그 다음에 시설 하우스에서 우리가 특이했던 게 원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뭐 고추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추는 35번에 고추의 시설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고추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자, 소손해 면책금이 있습니다. 고추에도 소손해 면책 금액이 아까 10만 원이었죠? 그렇죠. 소손해 면책 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일단 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시설 작물이니까요. 66페이지에 고추 항목으로 가실 게 아니라 원예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66페이지에 시설 작물의 보험금 지급 기준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있었고요. 위에 올라가니까 보험금 지급 계산이 있었죠? 계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 36번에 딸기, 토마토, 오이 참여에 대해서 보험금 산출 방식. 이게 좀 복잡하다겠죠? 이게 복잡하다겠습니다. 이게 보험금은 작기별 보험 가입 마이너스 사고 발생 작기, 기 발생 보험금 합계액에서 경과 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구한다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37번이고요. 특정 이용 방식 원예시설 품목 중 유탈을 봤을 때 조사 기준과 조사 방법입니다. 유탈 앞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네. 근데 앞에서는 노지였고요. 그렇죠? 이건 시설 작물이잖아요. 시설 작물이니까 다 제일 스케줄 있었고 피해율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내용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계산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아니요. 한 장인가요? 한 장인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모의고사 사이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없는 내용은 모의고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